안녕하세요. 무다책풀이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입니다. 과학으로 얽힌 음식, 호르몬, 건강의 삼각관계. 닐 바너드 지음, 최가영 옮김, 브론스테인 출판사입니다. 닐 바너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채식주의 식이요법의 권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의학을 위한 의사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그는 미국 전역의 의대에서 영양학 교재로 쓰이는 임상의를 위한 영양학 가이드를 총괄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식이요법으로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서 약이 덜 필요해집니다. 이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 중에 그런 분이 많은데요. 어떤 분은 약을 다 끊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약물 치료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지는 마십시오. 약을 줄이거나 끊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 그래도 되는지,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드세요. 식물성 식품만큼 영양가 높은 먹거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혹시 부족한 영양소가 없나 깐깐하게 군다고 나쁠 건 없겠죠? 가장 편한 방법은 평소 채식, 과일, 곡식, 콩가식물을 다양하게 챙겨 먹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녹색 잎채소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를 매일 모자람 없이 섭취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비타민 B12는 신경과 혈액의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예 영양제를 복용해도 좋고 영양 강화 시리얼을 영양 강화 두유를 쓰셔도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 조직들은 호르몬의 지시를 받아 돌아가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템포를 올렸다가 내리고 바이올린 소리를 키우며 베이스 음량을 죽이듯 호르몬은 신체 리듬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에너지 대사가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기분 좋았다가 가라앉고 생식 기능이 조절되고 체지방 조절 축적과 소모 패턴이 바뀌게 되죠.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담당 의사로부터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일찌감치 기대를 접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자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보가 대부분 신생 연구 분야에 속하고 그런 까닭에 현직 의사들은 10중 8구 아직 못 들어봤거나 그 잠재력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복병은 환자의 실천력을 불신하는 일부 의사들입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약 말고 식단 조절로 관리하는 편이 좋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들에게는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구구절절 절절한 설명과 두꺼운 안내 책자보다 이 몇 줄짜리 처방전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인데요. 1장은 성호르몬 균형과 건강, 2장은 호르몬 신진대사 기분, 3장은 다시 좋았던 시절의 나로입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균형과 건강에 살펴보면요. 1장은 바로 난임입니다. 난소는 특별한 장기입니다. 특히 탐복할 만한 것은 모든 인간이 처음부터 완성된 난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데요. 이 난소에는 이미 온전한 난자 수백만 개가 빼곡히 들어차서 출동 명령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지내는 태아 시절부터 그 조그만 난소로 먼 훗날 내 아기가 될 난자를 만들고 키워내는 셈이죠. 엄마가 임신 중에 받은 온갖 자극이 우리와 우리의 난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난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겠죠. 이 생식 연령기의 난소는 난자를 매달 하나씩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꽤 예민한 작업인 거죠. 그래서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배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슬며시 허벅지에 손을 대보면 물렁살이 잡히는데요. 만약 이 살이 덩어리에서 지방세포 딱 한 개만 추출해서 관찰하면
이 지방세포가 열량을 비축하는 것 말고도 쓸모없는 죽은 주머니일 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다릅니다. 지방세포는 분주히 돌아가는 새 호르몬의 합성 공장인데요. 우리 몸이 지방세포들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느라 한시도 쉬지 않죠. 이 지방세포는 난소, 부신, 이 신장에 붙어 있는 내분 미샘입니다. 여기서 처음 만들어지는 호르몬 분자들을 원료로 삼아서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갈고 닦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 호르몬은 다양한 기본 생리 기능을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 생성량은 체지방 양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호르몬 균형은 흐트러지고 생식 기능 이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체지방이 과다하다는 거, 성 건강에 백해무익합니다. 따라서 생식 기능과 체중 간의 관계는 영향을 서로 밀접하게 가지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체지방이 너무 부족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지고 난소 기능이 정지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과체중인 여성은 적당히 살을 빼고 저체중인 여성은 살을 좀 찌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섬유소와 이 불임이 연결이 크다고 합니다. 간은 하루 종일 피 속에 섞여 있는 불필요한 물질들을 걸러내주고 독소, 약물 성분, 잉여 호르몬 같은 것들을 걸러주는데요. 이 걸러낸 찌꺼기는 담도라는 얇은 관으로 보내집니다. 담도는 다시 소장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섬유소가 맡은 역할은 소장에 내려온 찌꺼기에 붙어 남은 쓰레기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잉여 호르몬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체외로 배출됩니다. 이 섬유소는 콩, 채소, 과일, 전곡류에 풍부한데요. 이런 식이섬유는 불필요한 호르몬의 신속한 체외 배출을 돕고 반면 동물성 식품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닭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이 주식인 사람은 섬유소가 부족해서 이 불필요한 호르몬을 꽁꽁 묶어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는 곧 호르몬이 혈류로 재흡수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소화관과 간을 돌고 있는 도는 이 장간 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경우 소장으로 분비된 호르몬이 혈액으로 넘어갔다가 간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장간 순환이 전체 과정이 하루에도 몇 차례 반복되는데 잉여 호르몬이 체외로 배출을 못하고 무한 재활용되면 호르몬 과잉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 당연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끊고 채식을 시작하면 해결 방법이 되는데요. 섬유소가 소화관에 남아도는 호르몬을 포획해서 영구적으로 퇴출시켜 줄 테니까요. 그러면 잉여 호르몬이 혈액에 떠돌며 계속 머무는 대신에 이 변기물에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남아있는 호르몬으로도 기본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엔 충분합니다. 잉여분을 버리는 것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 섬유소는 콜레스테롤에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몸 밖으로 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콜레스테롤을 모아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작용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제품을 끊어야 됩니다. 유제품이 호르몬 균형과 상극이라네요. 그래서 이 목축어깨 우유 생산량을 증대할 목적으로 젖소를 일부러 해마다 임신시키는데 이 젖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은 이 9개월의 임신 기간 내에 우유에 흘러 들어갑니다. 우유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의 양이 미량에 지나지 않지만 우유를 치즈로 가공하면 고농도로 농축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또 우유의 락토스라는 당은
이게 난소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여성병원의 데니얼 크레머 박사가 1994년 보고한 바에 의하면 여성이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해마다 생식 능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네요. 그래서 바로 이 용의자가 락토오스인데 소화 과정에서 분해돼 글루코스가 또 갈락토스가 더 작은 당 분자 2개로 쪼개져서 난소에 독소로 작용해 나중에 난자가 될 생식 세포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용품으로 이 자연적으로 락토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유제품을 보더라도 과감히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반면 두유, 라이스 밀크, 오트 밀크, 아몬드 밀크, 햄프 밀크 같은 이런 식물 유래 대용품은 자연적으로 락토스가 없으니 요거를 선택하시면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대부분 락토스를 조금도 함유하지 않는데 대추나 파파야, 피망, 토마토, 수박에는 극소량 락토스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또 음식과 정자 생성에도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즈 유제품을 즐겨 먹는 남성의 경우는 정자의 형태와 운동성이 더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남성의 생식 기능과 음식의 관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가공육, 베이컨, 소세지, 햄, 핫도그 등 또 유제품, 지방 함량이 높은 유제품 이런 것들이 건강에 해롭고 과체류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 종류, 카르니틴류,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성 건강 유지하기.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하는 여성은 운동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훨씬 성적으로 건강했다고 하네요. 또 입덧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임신부들이 가장 기피하는 음식이 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식을 아예 금지하는 사회가 있을 정도인데요. 육류는 살모넬라, 대장균, 독소, 톡소플라즈마, 리스테리아 등 다양한 식중독균이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으로 식단에 옥수수와 녹색 채소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는 집단에 비해 아침에 입덧의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 입덧을 한다는 건 자신과 아기에게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유익한 음식을 좋아하도록 유도하는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하버드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연구팀은 아침 입덧이 심한 임산부들이 식단을 비교했더니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포화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으로 치즈, 유제품, 육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많이 먹을 때는 입덧으로 고생할 위험성이 5배 이상 커진다고 하네요. 임신 전에 호르몬 균형을 찾아주는 건강한 음식은 임신 기간을 잘 지내게 도움을 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습관은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끊고 4대 건강식품군, 과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물, 콩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집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생리통과 월경 증후군인데요. 이 동물성 식품, 기름진 음식, 섬유소를 거의 함유하지 않은 식품, 특히 밀가루로만 만든 빵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런 위주의 식단은 에스트로겐의 폭발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자궁 내막이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지면 월말에 이 프로스타그라딘이라는 더 많이 분비하고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이 반대로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게 통제하면 자궁 내막이 덜 두꺼워지고 자연스럽게 프로스타그라딘이 생성이 통증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분들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심한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은 많지만 이게 식단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조차 금시 초문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런 현실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약과 수술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데 반면에 식이요법의 부작용은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해도 모자랄 것들 뿐입니다. 생리통을 없애는 것 말고도 체중 감량, 전반적인 건강 개선, 암발병 위험의 감소를 돕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 근종과 자궁선 근종도 있는데요. 이 자궁벽 안쪽에 필요할 때 자궁이 수축할 수 있도록 얇은 근육층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이 근육층 세포들이 과다 성장하며 매듭처럼 덩어리가 지는데 이게 바로 자궁 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궁선 근종, 자궁 근종은 말하자면 에스트로겐을 먹고 자랍니다. 이 배경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면 근종도 쪼그라드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이 에스트로겐을 통제하는 거,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살을 빼야 합니다. 체지방은 에스트로겐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 체지방을 줄이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체지방이 조금만 늘어나도 불임 확률은 크게 올라가는데 자궁 근종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월경전 증후군, 불쾌감이 다른 말로 이 불쾌감 장애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행복감의 반대말이 불쾌감이죠. 이 짜증, 화, 우울, 불안 수치가 이 불안이 수시로 교차하면 감정 기복이 격해지고 전체적으로 어딘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태. 이런 기분이 지배당하면 만사가 흥미가 사라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활기도 없고 식욕도 뚝 떨어집니다. 밤에 또 잠을 잘 못 이루죠. 그래서 이 생리가 터지면 모든 증상이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요. 이런 패턴으로 미루어서 이건 화학물질의 농간이 분명합니다. 우선 채식은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춘다고 했는데 이 점을 주목한 전문가들은 이 채식을 하면 에스트로겐의 기복이 작아져서 기분이 널뛰지 않게 되는 과설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다음 단서는 낮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곧 덜 두꺼운 자궁 내막층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끔찍한 하복부 경련을 일으키고 기분을 축 처지게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고약한 화학물질이 바로 이 자궁 내막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과하게 두꺼워지지만 않으면 프로스타글란딘의 조류에 맥없이 휩쓸리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 매달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흔히 착한 지방이라고 부르는 이 ALA, 호두나 아마씨가루, 콩가 각종 이런 콩 가공품에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10가지 규칙을 소개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끊어라. 육류, 유제품, 달걀 모두. 두 번째는 콩, 채소, 과일, 전곡류처럼 섬유소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먹어라. 세 번째는 오일류는 줄이고 또 줄여라. 요리할 때도 오일은 아주 채소량만 쓰는 게 좋고요. 찌기, 굽기, 끓이기, 채소 육수를 살짝 둘러서 볶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최대한 활용하라. 두부나 이런 템페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 이런 식품의 효과는 아침 식사로 먹을 때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과 초콜릿을 피하라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이런 식품은 단 것에 더 안 달라게 만든다고 하니 아예 끊어버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카페인과 술을 멀리하기. 일곱 번째는 비타민 B12를 매일 복용하기. 그 다음에 이 비타민 B12는 뇌 기능이 좋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넘어가라고 하네요. 일단 이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2.4 마이크로그램 밖에 안 되는데 이 건강식품 코너에 가도 이 저렴하게 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네, 이걸 구입해서 매일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그 다음에
일주일에 75분 내지 150분의 고강도 운동으로 대체해도 좋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기. 열 번째는 햇볕을 쬐기. 이 햇볕에 천연 엔돌핀이 있습니다. 맑은 날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햇볕이 몸에 닿으면 피부에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성 암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방암을 부르는 호르몬은 여성에게 피부암 다음으로 가장 흔한 암이 유방암이라고 하네요. 유전되지 않고요. 이 전체 사례의 5에서 10%만 유전자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고 하네요. 최대 위험 인자는 호르몬, 그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이 섬유소 함량이 높은 식품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고 고지방 식품은 반대로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을 줄여야 됩니다. 이 어린 시절 유제품의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요즘 과학은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죠. 일례로 브로콜리, 케일, 콜라드, 방울 양배추를 비롯한 다양한 녹색 잎채소가 칼슘 공급원으로 유제품보다 훨씬 낫다고 하니 이 채소는 비타민의 보물창고이면서 유제품이 쓸데없이 많은 지방, 콜레스테롤, 락토스, 호르몬 성분을 조금도 함유하지 않으니까 이런 야채로 대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섬유소를 매일 챙겨 먹는 거, 이게 유방암 발병 확률의 32%나 낮아지게 했다고 하네요. 음식에 숨어있는 발암 물질이 이 육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민이라는 게 바로 그 범인인데요. 고기를 가열할 때 이 분자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최대 출처가 이 미국에서는 이종고리형 아민이 나오는 바로 닭고기라고 합니다. 이 미국인들이 먹어치우는 닭이 1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육식주의자들이 엄청난 양의 발암 화학 물질을 먹는 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닭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기들을 특히 치킨을 빼면 다음으로 최악의 가공육, 바로 이런 베이컨, 핫도그, 햄, 페퍼로니 같은 것들이 바로 전부 다 유방암의 위험 인자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또 중요합니다. 좋은 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 심각한 저체중도 오히려 다른 위험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네요. 불필요한 체지방을 없애는 게 암 예방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암에 걸린 환자도 생존 기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살을 빼는 게 소용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엄청난 소용 가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말고도 폐경 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춘다고 하니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 수술 등 어떤 방법도 이 살을 빼는 것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살집이 좀 있어도 연령대가 낮은 여성은 날씬한 일반 여성보다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적다고 하네요. 이런 경향은 폐경 전까지 내내 지속됩니다. 이 폐경기가 오면 발암 위험성이 몸무게에 정확하게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과체중 상태는 바로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연결이 되니까 다이어트는 살기 위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톡스 푸드. 이 숨을 들이쉬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죠. 산소는 체내의 모든 세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원소입니다. 하지만 산소 분자는 불안정하기가 짝이 없어서 미세 충격에도 금세 손상이 되죠. 전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불안정한 궤도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렇게 변한 산소 분자를
프리라디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피부와 혈관과 DNA를 공격해 암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다행인 점은요, 이 항산화 물질이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세 가지는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혈액이나 세포액처럼 체내에 물로 된 구역을 순찰하며 프리라디칼을 진압하는 일을 하죠. 유명한 감귤류, 과일 외에도 다양한 채소에 이 영양소가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프리라디칼이 세포 표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막 비타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당근, 고구마, 호박, 칸달루프, 멜론처럼 주황색이 진하면 이 영양소가 많다라는 증거지만 이 케일을 비롯한 여러 녹색 채소도 베타카로틴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 수박, 자몽이 빨간색을 띠는 게 다 이 라이코펜 때문인데요. 이 항산화 물질만큼이나 추천하고 싶은 게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콜라드, 방울토마토 등을 떠올리면 금방 감이 잡힐 것입니다. 꽃송이가 십자가처럼 생겼다고 해서 십자화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효능도 남다른데요. 계속 방치하면 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또한 암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콩입니다. 이 콩식품,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콩을 많이 먹은 여성들은요, 유방암 발병 위험이 30%나 낮다고 하네요. 이 연구는 아시아인에게 국한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방암 완치 후 콩식품을 열심히 먹으면 이 관리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달리 쉽게 재발하지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이 사람의 몸에는 두 가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데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입니다. 폐경 후 급증하는 에스트로겐 계열 호르몬인 에스트론은 주로 알파 수용체에 몰려가 붙는 반면 콩의 이소플라본은 베타 수용체를 편애합니다.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과 베타 수용체의 결합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이 콩의 항암 효능이 점쳐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이 콩을 안 먹는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콩이 고기나 우유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 더군다나 콩은 암을 멀리하고 극복하는데 큰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 술은 무조건 위험합니다. 유방암 위험성을 술이 높인다고 하죠. 긴 하루를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던 여성. 하지만 이 안전 수위란 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DNA를 망가뜨리고 호르몬을 때로는 흉내내기도 한대요. 그래서 엽산 섭취가 부족하면 알코올의 횡포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은 항암 방어막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영양소입니다. 이 임엽자를 쓰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엽산은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시금치처럼 잎이 무성한 채소를 가장 많이 그 안에 담고 있고요. 콩에도 풍부합니다. 그렇게 평소 이런 식품을 충분히 먹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은 어떨까요? 이 당이 유방암을 부추긴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당은 기본 영양소라 신진대사 유지를 위해 모든 생체 세포가 당을 필요로 하는데 물론 암세포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당이 많으면 세포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실제로 유방암 세포가 든 시험관에 당을 첨가하면 암세포의 성장이 빨라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또 같은 맥락으로 제2형 당뇨병을 앓는 여성, 즉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하네요.
이미 지방이 넘쳐날 때는 세포가 당을 제대로 썩 먹지 못해 피 속에 당이 남아돌게 되는데요. 같은 이치로 동물성 식품과 오일류를 멀리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사라지니 혈당이 내려갑니다. 일단 여기서는 지나치게 높은 혈당이 바람을 부추기고 기본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땀을 분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운동은 호르몬 조절 효과 말고도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작업도 돕죠.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난소암 같은 경우는요, 우유 소비량에 맞물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분석 결과 여성이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난소암이 더 흔하게 발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이 암을 물리치는 식습관의 기본 규칙은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성 식품을 끊자. 두 번째, 오일류는 최소 한도로만 사용하자. 세 번째, 컬러푸드를 많이 먹자. 네 번째, 두부나 템페, 두유 등 콩으로 만든 식품을 규칙적으로 먹자. 다섯 번째, 하루 섬유소를 40g 섭취를 목표로 잡고 가장 쉬운 방법은 콩, 채소, 과일, 곡물류를 먹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일주일에 2시간 반 내지 5시간씩은 반드시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자. 빠르게 걷기처럼 심장을 바쁘게 만드는 운동을 권합니다. 일곱 번째, 술을 멀리 하자. 여덟 번째, 나쁜 화학 물질을 피하자. 아홉 번째, 비타민 B12 영양제를 복용하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채식하는 사람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남성의 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제품이 비타민 D의 활성을 억눌러서 인체를 더 큰 발암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생선 오일과 전립腺 암이 관련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할수록 전립腺 암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토마토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가로 먹어도 되지만 요리에 넣어서 익히면 라이코펜이 토마토에서 빠져나와 인체에 더 쉽게 흡수가 된다고 하네요. 예방하려면 유제품 섭취는 줄이고 가능한 동물성 섭취도 피하고 채식 비중은 늘리고 토마토, 수박처럼 항산화 효과를 암시하는 밝은 색깔의 과채류와 콩식품을 추천합니다. 오메가3는 어떠냐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라고 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성 암을 물리치는 식습관의 규칙은요, 동물성 멀리하기, 요리에 들어간 오일 최대한 줄이기, 라이코펜 풍부한 식품 활용하기, 콩식품 많이 먹기, 섬유소 하루 권장량 40mg을 채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잊지 말고 비타민 B12 영양제를 꼭 필수적으로 복용하라고 합니다. 특히 채식하는 사람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폐경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한창 때 성인 여성의 난소는 난자를 매달 하나씩 내보내죠. 이걸 배란이라고 하는데요. 난소는 한동안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을 합성하느라 바빠집니다. 그런데 난소에 저장된 남모세포, 이 유한한지라 언젠가는 창고가 바닥나게 됩니다. 이쯤이 되면 폐경기가 시작되는데 더 이상 배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타디올과 프로게스테론의 양이 급감해지는 거죠. 이것을 신호로 여자의 몸에는 달갑지 않은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1년여 걸쳐서 생리가 완전히 끊기는 걸 바로 폐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폐경은 나약한 인간을 보호하려는 대자인의 깊은 뜻이 담긴 생리 현상에 불과하니 이로 인해 너무 암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여자 나이 50쯤 되면 폐경이 찾아오는 게 이 수명이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폐경은 그저 더 이상 내 배로 핏덩이를 낳아 키우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본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난리를 치는데요. 이 생식 연령기 여성이 완전 채식을 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하면 폐경기가 보다 얌전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간혹 어떤 여성은 다른 처방약들보다 안전하기를 소망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데요.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분자가 천연 호르몬과 똑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호르몬이 잠재적인 시한 폭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에 비례해서 증폭된다고 하니 이 내 몸 안의 것과 똑같은지 다른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혈중에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높을수록 폐경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은 2배까지 커진다고 하니까요. 이 폐경기의 흔한 증상들은 피부 열감 첫 번째 많이 나는데 이 원래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는데요. 치료를 중단하면 보통은 안전이 문제가 되어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데 이 피부 열감 증세가 되살아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 증상을 늦추는 것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 HRT 치료가 위험한 이유는 심장마비 뇌졸중, 유방암, 혈전 생성,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니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피부 열감을 다스릴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요, 무조건 살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 식품과 친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폐경기 여성을 위한 생약 성분 건강식품을 영양제처럼 장복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안면홍조가 심한 여성에게 이 효능이 검증된 레드 클로버라는 게 있는데 이 80mg 정도 복용하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이 생약 성분 제품들은 건강식품 코너에서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경기의 증상으로 성기능도 달라지는데요.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이 급감하기 때문에 질 내벽은 얇아지고 이 질 입구의 통로 역시 짧고 좁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콩 이소플라본이 여성의 질 건조증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어, 연구에서 증명을 했다고 하고요. 질 중에 소나무 껍질 추출물, 피크노제놀, 그다음에 칡 성분, 호로파의 껍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레드클로버, 회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과 기억력이 영향을 주는데요. 이 폐경기에 들면서 호르몬 변화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짜증과 우울감이 늘어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연령대의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빈번한데 우울증 발현이 될 가능성은 딱 폐경 시점이 되면 정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오후 내내 감정의 수렁에 빠졌다가 좀 지나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우울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폐경기의 우울증은 기분이 축 처져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입맛도 뚝 떨어지는 상태가 계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마치 뇌의 한 구석에 나사가 풀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 변화, 기분 조절을 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이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 기복이 기억력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가 미미하고 그때뿐이지만 그래도 신경에 거슬리는데요. 네, 이 뒤에 음식을 활용한 하루하루 기분을 조절하는 요령도 나왔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주세요.